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4번째 시간. 저번 시간까지 우리 입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작업, 그런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서식, 셀 서식부터 조건부 서식까지 이해를 하셨고요. 오늘 뭐 나가십니까?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우리가 엑셀의 본래 목적인 계산을 해보자. 수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지고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파트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네, 저도 뭐 20년간 컴퓨터 강의하면서 이 파트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근데 개념을 먼저 잘 잡으셔야 돼요. 커말 2급 배우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이제 배열 수식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으시고, 혹시 커말 1급을 처음부터 생짜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습도 많이 필요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수식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계산식이죠. 뭐를 얻기 위한? 값을 얻기 위한. 그렇죠?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기본입니다. 엑셀에서 우리가 앞에서 입력을 배웠던 거는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해 놓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수식이 조금 편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참조한다. 요 세 가지 개념을 수식 속에 녹여낸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식이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함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식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함수식이라는 개념부터 개념을 배우시게 되실 거세요. 근데 먼저 여기서 수식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함수식을 따라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수식을 사용하시려면 는 더하기 빼기로 셀 앞에 셀에다가 셀 포인트 갖다 놓으시고 는 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도 되지만 대부분 뭐를 치시겠어요? 예, 는을 칩니다. 그리고 는 치시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계산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입력한 수식이 그대로 표시되고, 우리 수식 입력줄 fx라고 되어 있는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는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수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이 있으시죠? 그 결과값은 어디에 표시될 거라고요? 셀에 표시될 거라고요. 그래서 셀에서는 결과값을 보고 수식 입력줄에서는 이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수식을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간단합니다. 자, 수식을 보시려면은 결과 셀에서도 수식을 보고 싶으시면 컨트롤 물결무늬. 이건 앞에서 잠깐 단축키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수식에서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문자 이런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앞뒤로 따옴표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세요? 날짜를 수식에 사용하시려면 앞뒤로 큰 따옴표로 묶어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자도 마찬가지고 날짜도 마찬가지지만 수식상에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집어넣으실 때는 앞뒤로 반드시 따옴표를 해줘야지만 엑셀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배열 수식. 지금 기본적인 수식 끝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배울 배열 수식은 배열 인수를 해갖고 인수를 배열 상수라고도 하면서, 이거 말이 좀 어려워요. 배열 상수를 이용해갖고 논리값인 true, false 10가지의 논리값들을 이용해갖고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어차피 자세하게 할 겁니다. 지금 배우신 거는 기본적인 수식 이해하시고 배열 수식, 배열 함수식은 우리 함수의 맨 마지막 파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 일부를 블록으로 지정한 후에 뭐를 누르면, 자, 여러분들 F9번 하나 기억하세요. 수식에서 F9번을 누르게 되면은 무엇이 그 블록된 부분이 계산돼서 숫자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결과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 얘기가 뭡니까? 요 얘기는 2급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커말 1급에서 F9번을 눌러서 수식의 중간값을 수식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실제 값을 세팅해 놓고 다시 수식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따가 우리 엑셀 화면에서 확인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겠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기본적인 4친 연산이라고 부르고, 퍼센트입니다. 곱하기 얼마를 하라는 얘기예요. 100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들. 그리고 백분율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거듭제곱. 여러분들 2에 3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갖고 8이 나오는 요 곱하기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산술연산자 명칭만 기억하세요. 산술연산자는 가감승제와 퍼센트 거듭제곱이 있다. 그런 다음에 크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렇죠? 부등호를 사용하죠? 오케이. 얘 값들을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비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 이거는 이제 우리 커말 2급 하셨던 분들 엄청 많이 쓰셨죠? 그리고 함수 뒤에 명칭, 뭐 수식 뒤에 글자를 붙일 때 그때 바로 글자 붙여갖고 될 일이 아니다. 아까 글자 앞뒤로는 큰 따옴표 붙이신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안에 AND 기호 쓰셔갖고 글자를 붙이셔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텍스트 연산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범위 연산자예요. 이 범위 연산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시면서 셀 하나만 쓸 때도 있지만 셀 2개 이상 쓸 때도 있죠. 그게 A1부터 C1 이런 식으로 여기에 콜론이 들어가요. 이거 무슨 뜻이다? A1셀, C1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A1에서 C1까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범위가 된 거예요. 블록 잡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때 이건 물론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마우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지만 개념은 범위 연산자. 요 녀석은 구분자 연산자. A1, C1 하게 되면 A1셀과 C1셀. 얘는 A1셀에서 C1셀. 그래서 이렇게 구분 연산자 함수 사용 시 주로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셀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셀 사용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콤마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트롤 누르고 셀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시게 되실 거세요. 자, 공배. 교점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영역 사이에 공통 영역 셀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조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한 칸 띄우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C1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A1에서 뭐 A5까지 여기 한 칸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 범위가 있고 이 범위는 이렇게 잡힐 거고 이 범위는 이렇게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요 부분이 교차가 되죠. 그 공통적인 영역 셀을 가지고 수식에서 응용해 주세요라는 개념으로 공백 그래갖고 여기 한 칸 띄우는 개념이 들어가더라. 요걸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참조 연산자, 범위를 참조합니까? 셀에 구분된 셀들을 참조합니까? 아니면 교점, 공통인 영역을 참조합니까? 그래서 참조 연산자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식상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뭐부터? 참조, 산술, 텍스트, 비교 순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수학 산수하실 때 가감승제가 섞여져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시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시죠. 그 개념처럼 엑셀에서도 수식을 사용할 때 연산자의 순위 정해져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통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숫자를 기본적으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게 엑셀 방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력된 셀의 주소를 찍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까? 그렇죠. 셀의 주소를 찍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셀 주소를 찍어 갖고 우리가 수식에서 사용할 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의 종류는 총 3가지, 4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가지수 갖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하여튼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갖고 참조의 형태를 바꾸면서 우리가 주소 계산을 할 때 응용을 하더라. 조금 이따 우리 첫 번째 예시, 오늘 보여드리는 엑셀 화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도 나가시에. 자, 복사 붙여넣기 수식의 자동 채우기 시에서 주소를 어떤 방식으로 참조할 건가.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더하기 2, 자, 1셀이 있고 2, 3, 4, 5, 6 여기에다가 요게 지금 다 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 셀 더하기 요 셀. 그러면 1 더하기 2가 돼갖고 3이 되겠죠? 그럼 밑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일일이 수식을 적어야 되냐? 아니란 얘기죠. 엑셀은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뭘 배웠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자동 채우기가 어떨 때 쓰는 거죠? 입력을 편하게 할 때. 또 하나는 수식의 반복에도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갖고 요 계산된 셀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밑에 것들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7, 11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끌어서 자동 채우기를 할 때 그때 주소가 요런 셀의 주소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됩니까에 대해서 참조의 개념이 만들어진다. 자, 일단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옆으로도 끌 수 있고 밑으로도 끌면서 계속 이 위치가 끌면서 다음 장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 참조.
죄송합니다. 넘어가면서 셀의 주소가 이동이 되면 우리가 상대 참조. 자, 끌었었을 때 이 위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계속 수식상에서 이용되게 되면 절대 참조.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요로는 못 끌게 되고 요쪽으로 끌어봤자 계속 참조되고 요쪽으로는 끌릴 수 있게 되게 되면 행고정 혼합 참조. 반대로 요쪽으로 못 끌리게 되고 요쪽으로 끌리게 되면은 뭐가 된다? 열고정 혼합 참조. 이 모든 것들이 뭐를 눌러가면서 F4를 눌러가면서 요런 모양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겠고 F4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 가면서 내가 자동 채우기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자동 채우기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주소 방식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끌 때 다음 칸으로 이동하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상대 참조. 끌 때 그 위치를 계속 참조해 가면서 수식에 반영되는 절대 참조. 예시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끌 때는 넘어가고 밑으로 끌 때는 그 위치를 계속 참조하게 되는 행고정 혼합 참조. 이쪽으로 끌 때는 계속 위치를 참조하고 밑으로 끌 때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열고정 혼합 참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많이 헷갈리시게 되실 겁니다. 커말 2급에서는 개념은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응용되지 않고 실기에서는 아예 혼합 참조 같은 개념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커말 1급에서는 무조건 혼합 참조를 이용하셔야지만 답이 나오게끔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용하셔라. 오늘은 개념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3차원 참조라는 게 있어요. 엑셀의 특징 중 하나가 같은 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트에서도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할 수 있고 확장시키면 다른 파일에서도 값을 갖고 와갖고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같은 통합 문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면 워크시트 이름이 나와야 돼요. 같은 시트 안에서는 계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시트 하나 있기 때문에 셀 주소만 나타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트로 오게 되면 시트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느낌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셀 주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시트명에 영어 숫자 한글 외에 다른 문자나 공백, 특수 문자가 포함되게 되면 이렇게 시트의 앞뒤로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여지게 되고 통합 문서일 때는 문서가 아예 바뀌어. 저 문서를 2개를 불러와갖고 이쪽에 있는 값을 이쪽에서 계산하고 싶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서의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 대갈로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걸 소갈로라고 그러고 이걸 중갈로라고 그러고 이걸 대갈로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대갈로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디귿자갈로라고 그럴까요? 디귿자갈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로 전체는 뭘로 둘러싸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입니다. 큰 따옴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5교시 사용자 지정 서식 XL, XS는 요건 다른 파일이란 얘기죠? 다른 파일. 그런 다음에 거기 파일의 시트 2에 있는 B7셀을 절대 주소로 참조하겠어요. 그러면서 파일 앞뒤로 뭐가 붙어요? 오케이. 파일명 앞뒤로 뭐가 붙고 디귿자갈로가 붙고 그 시트 뒤에까지의 경로에서는 작은 따옴표가 붙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나올 때 느낌표가 들어가면서 느낌표로 구분해주면서 그 느낌표 다음에 뭐가 나온다? 셀 주소가 나온다. 오케이. 자, 지금 어려워요? 네, 조금 이따 예시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진도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다음 진도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름 정의. 우리 주소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주소 말고 다르게 수식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우리 앞부분에서 이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셀의 위치에다가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쓰게 되면 이 셀의 주소가 예를 들면 A1을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증감이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A1 셀은 증감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거. 그게 이름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정의를 사용해서 아까 셀 주소 찍듯이 증감이란 글자를 쓰게 되면 A1 주소에 있는 값을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간단하지만 편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주소를 자주 요 위치를 자주 사용하는데 매번 가갖고 마우스로 블럭 잡기도 귀찮고 하게 되면 그 부분 이름 정의해갖고 그 이름을 써라.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주소를 대신할 거다.
그래서 고유 셀 주소가 아닌 사용자가 정의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A1부터 뭐 B2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부분을 범위로 이름하겠어요. 그럼 우리 범위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엑셀이 알아서 이 범위를 사용할 거다.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범위를 정의한 이름으로 참조하고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밑줄 역슬러시로만 시작해야지만 이름이 만들어진다. 공백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기본 고유 주소를 내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기본 고유 주소는 엑셀을 사용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녀석으로 이름을 정의하지는 마라. 영문 255자, 한글 127자 가능하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름 정의를 해놨으면 다른 시트에서도 그 이름 치게 되면 그 주소를 땡겨와서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서 내에서는 2개 이상의 같은 이름의 주소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 기존 정의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묻는 메시지. 만약에 이름을 정의해놓고 또 하나 같은 이름을 쓰려고 하게 되면 이름 이미 있는데 딴 거 쓰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타난다고요. 그런 다음에 주소 방식은 이름을 쓰게 되면 범위든 셀이든 그 위치가 특정화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뭐와 같은 방식? 절대 주소. 아까 절대 주소는 그 위치를 계속 고정적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개념이죠. 그 개념 방식으로 주소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 조금 기억을 해 주셔갖고 이름 정의에 대한 개념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름 정의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시겠고, 수식 탭에 가셔갖고 이 이름 정의는 수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뉴 중에서 수식 탭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정의, 그다음에 범위 잡고 이름 정의 이렇게 선택 영역 만들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이름 만들 때 쓰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백일 때는 밑줄로 대신한다. 아까 이름 할 때는 이름을 만들 때는 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름 정의 시 정의의 삭제 편집은 똑같이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 가셔갖고 이름 관리자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게 떠요. 지금은 이름이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수정도 볼 수 있고 삭제도 볼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름 정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수식의 응용 혹은 함수식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방법이 이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들 이름 상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수식에서 사과라고 하게 되면 요 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수식 탭에 있는 이름 정의. 그래갖고 내가 어디를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이따 우리 엑셀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종종 엑셀을 쓰다 보면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식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류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오류 추적 단추가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뭐냐면 우리 엑셀에서 입력하고 난 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나타날 때 밑에,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자, 왼쪽 상단에 모서리에 녹색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셀에는 여기에 녹색 표시가 나타나면서 옆에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셀을 클릭해서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난다. 눌러보면 이렇게. 주로 어떨 때 나타나냐? 텍스트 서식이 지정된 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표시가 됩니다. 주로. 맨 처음 숫자가 입력된 셀을 텍스트 서식으로 바꿨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 셀 서식 배우셨었을 때 텍스트, 표시 형식의 텍스트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고 텍스트로 바꾸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계산이 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텍스트 서식으로 바꿔놓고 빈 셀에다가 텍스트 서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숫자를 치게 되면 이거 숫자인데 텍스트로 들어갑니다라는 이런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나요. 결과는 개념은 뭐냐? 셀에 오류가 있을 때예요. 중요한 거는 어디예요? 계산식에 오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셀에 오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알려줘야지. 이때 나타나는 거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런 오류 메시지. 이거는 계산이나 요거는 계산이 아닙니다. 요거서부터는 요 녀석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좁으면 나타나요. 너비를 넓혀주면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오류 메시지가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오류 메시지. 내가 값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너무 좁아요.
자리 좀 넓혀주세요라는 개념이고, 요 녀석은 이제 아까 우리 수식 배우셨죠? 수식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의 오류가 나타나요. 수식이나 함수를 사용하시다 보면 그럴 때 나타나는 오류는 이런 메시지로 나타나고, 방금 전에 요 메시지는 어디에 셀의 오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다. 헷갈리시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div 슬러시 0, 0이나 빈 셀로 나누게 하게 되면 우리 수학적으로 0으로 나눌 수 있는 값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땐 이렇게 잘못 계산이 됩니다 라는 개념으로 div 슬러시 0이 나타나고요. na가 나타나면 수식이나 함수 인수에 없는 값이나 잘못된 값을 지정한 경우,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찾기 함수, 나중에 이제 v루겁, h루겁, 루겁, 뭐 x루겁 이런 함수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그때 함수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요소가 잘못되게 되면 보통 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네임은 참조하고 있는 이름이 삭제되었거나, 아까 우리 이름을 이용해 갖고 수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되었거나 틀려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다음에 함수 이름 자체가 잘못돼 갖고 이런 함수는 나한테 없는데, 그럴 때 잘못된 이름이에요. 이름 확인하고 수식 작성해 주세요. 그랬고 네임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네, 커말 2급에서는 아예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커말 1급에서도 종종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떤 오류가 나타날지. 널 값은 아까 우리 교점 연산자 있었었죠? 공백. 교점이 있어야지만 거길 갖고 와갖고 저 수식에 응용할 텐데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그 액세스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점이 없네? 교점 없어요. 중복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넘버는 숫자가 너무 커. 값으로 구해놨더니만 이런 숫자는 내가 표시하기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그러면 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수 인수에 잘못된 숫자를 입력한 경우, 그래서 숫자와 숫자라는 개념이 크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넘이 나타나고요. 레퍼런스, ref, 참조할 수 없는 셀, 유효하지 않은 셀을 참조하게 되면 참조 오류가 뜨게 됩니다. 자, value, 값이란 뜻이거든요. 논리값이나 숫자가 필요한 수식에 글자를 썼어. 그러니까 논리값이나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계산이 될 텐데 거기에 글자를 입력했네? 값의 오류입니다 라는 거. 그래갖고 입력하는 등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수식 자동 고침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 대부분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혹시 실수하시게 되면. 자, 그런 다음에 스필이라고. 그 다음에 CALC.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배열 수식에서 나타나는 오류예요. 배열 수식 안 배웠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갖고 분산 수식 오류 메시지로 배열 수식 결과가 나타날 범위값이 있거나,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범위를 병합한 경우, 그 다음에 동적 배열 사용할 때 셀의 조회 결과가 나타날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배열이 겹치면 나타나는 오류. 그런 다음에 배열로 함수나 수식 결과를 출력할 때 출력값이 비어 있으면, 그렇죠? 나타나야 되는데 값이 없는 배열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그 메시지를 띄울 수 있다. 자, 수식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셀이 계산에 포함될 때 나타날 때는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경고 문구가 떠요. 메시지 박스가 아예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내가 값을 나타내야 될 부분에 그 값이 나타날 부분을 수식으로 사용하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엑셀에서 잘못된 수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주소의 사용법.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런 다음에 그 주소를 이용할 때 F4를 눌러갖고 어떤 식의 그 주소를 사용할 건가. 상대, 절대, 혼합. 뭐 3차원도 조금 문제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자, 그렇게 돼갖고 우리가 이제 수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걸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죠? 엑셀 화면으로 오시죠. 자, 엑셀 화면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수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리죠. 예를 들면 합계를 구해볼까요? 여러분들 합계라는 개념은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겠어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하셔갖고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 맞으시죠? 는을 칩니다. 아까 는부터 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0 더하기 80 계산이 돼요. 근데 이 방식은 엑셀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 쓰실 게 지금처럼 손으로 입력해서 계산하실 것 같으시면 여러분들 계산기 쓰시는 게 편하시죠. 엑셀은 아까 뭘 이용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눈을 칠게요. 뭐를 이용해서? 셀에 입력되어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그걸 다른 말로 뭐?
주소를 이용해서 이 칸에 있는 거 더하기 이 칸 엔터. 맞죠? 그래서 밑으로 끌게 되면은 요게 자동 채우기. 그래서 수식도 자동 채우기가 되면서 여기 한번 주소 보실래요? C4, D4. 여기에는 값이 나타나고 수식 입력줄에는 주소가 나타난다. 수식이 나타난다. 이해되실 겁니다. 요 밑에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CO, DO. 요 밑에는 C6, D6. 선생님 그렇군요. 이게 상대 주소군요.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모두 상대 주소로 들어가고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칸들이 여기서 여기로 밀리고 여기서 여기로 밀려갖고 여기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요 방식이 상대 주소예요. 그럼 절대 주소는 뭐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가산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는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가산점이 있으니까 얘를 더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 맞나요? 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가산점을 더해줘갖고 여길 찍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 첫 번째 칸은 답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밑으로 끌어보면 이상해집니다. 선생님 가산점이 안 더해졌고 얘는 이상한 오류. 그렇죠? 밸류가 뜬다고 했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이런 식의 오류가 뜨게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거에다가 요거 더해갖고 여기 나타나야 되고 요거에다가 요거 더해갖고 요거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다가 여기 더해갖고 지금 가산점 5점은 밑으로 끌렸을 때도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를 할 때 그 위치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같은 위치를 계속 고정시켜 놓고 사용한다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절대 주소. 지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는 치고 요거 더하기 물론 요거 더하기 요거 하셔도 돼요. 저는 학계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요거 쓸게요. 여기를 찍고 아까 주소를 변형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F4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F4를 한번 눌러볼게요. 앞뒤로 달러자가 붙죠? 이 표시가 고정돼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문자 앞에 들어가냐 숫자 앞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고정된 형태가 바뀝니다. 자, F4를 한번 더 눌러보면 이렇게 또 한 번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저 F4 누르고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상태가 돌아가면서 요 녀석을 상대 주소, 요 녀석을 절대 주소, 요 녀석을 혼합 주소, 요 녀석도 혼합 주소, 행고정이냐 열고정이냐 요거 갖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상태가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럼 아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요 위치에 있는 5점은 가산점 5점은 밑으로 끌 때 끌리지 않고 그 위치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절대 주소 설명드릴 때 끌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135가 맞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점수에도 5점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죠. 이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절대 주소. 절대 주소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하세요. 옆으로 끌든 밑으로 끌든 자동 채우기를 할 때 그 위치를 반복적으로 쓰겠습니다. 그 위치가 벗어나지 않아요 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셀 주소를 찍고 F4를 눌러갖고 앞뒤로 달러자를 붙여주신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셔라. 이걸 우리가 절대 주소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혼합 주소는 뭘까요? 여러분들 혼합 주소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저 수업 무조건 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제가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칸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갖고 여기가 돼야 되고 요 칸에는 요거 곱하기 여기가 돼갖고 여기가 돼야 되고 요 칸에는 요거 곱하기 여기가 돼갖고 여기가 나타나야 되고 요 칸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으로 당겼을 때 얘는 고정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예를 들면 이 뒤에 거를 생각 안 하고 여기만 답을 구한다고 예를 들었었을 때 는 이거 곱하기 이거 F4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밑으로 쭉 끌었었을 때 문제는 요 칸은 완성이 되더라. 근데 여기가 있다라고 한번 판별을 해볼게요. 이 녀석을 옆으로 끌게 되면요, 여러분들 계산이 이상해져요. 99단 아닌데요? 선생님 99하면 81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네요. 여러분들 요 혼합 주소를 설명드릴 때는 밑으로도 한번 끌고 옆으로도 한번 더 끌 때 그럴 때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 끌 때 어디를 고정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혼합 주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주소를 생각하는 게 맞으신 거고 혼합 주소는 결과값을 계산해 갖고 밑으로도 한번 끌고 옆으로도 끌 때 그러니까 한 번 끌고 두 번 끌고 두 번 이상 끌어질 때 두 번 이상 끌어지는 경우는 없겠네요. 두 번 이상 끌 때 그 위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겁니까에 따라서 혼합 주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설명을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여기 곱하기 요거에서 그러니까 요 녀석은 밑으로 끌 때는 이 위치를 계속 고정시켜야 돼. 근데 이렇게 다 구해놓고 옆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옆으로 끈다고 했을 땐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여기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여기,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여기. 옆으로 끌 때, 이렇게 옆으로 방향으로 끌 때는 이 녀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맞나요? 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녀석을 밑으로도 끌고 옆으로도 끌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 보세요. 요 녀석 눌러갖고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지금 달라서 달라서 그렇지 개념은 똑같아요. 얘는 밑으로 끌 때 끌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옆으로 끌 때는요. 안 끌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밑으로 끌 때는 3 앞에 달러가 없죠? 3, 4, 5, 6, 7, 8, 9로 주소를 넘기고 이거 옆으로도 끈다고 말씀드렸었죠? 옆으로 끌 때는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 옆으로 끌 때는 여러분들 비열에 있는 위치가 그대로 참조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곱하기 마찬가지로 여기를 해야 되는데 F4를 이번에는 한 번 누르면 절대 주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무슨 뜻인다? 밑으로 끌 때는 2 앞에 달러가 붙어 있죠? 고정이 되는 거고 옆으로 끌 때는 C에서 D로 넘어가고 E로 넘어가고 F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서 밑으로도 한번 끌리고 옆으로도 한번 끌렸었을 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혼합 주소로 구구 단위 완성되죠. 여러분들 이 개념 이해하시게 되면 일단 주소라는 개념 다 이해가 되신 거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끌 때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같이 끌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상대 주소 쓰시면 되시겠고요. 절대 주소는 끄실 때 그 위치가 옆으로 끌든 밑으로 끌든 그 위치가 그냥 반복적으로 쓰이게 되게 되면은 그냥 F4번 누르셔갖고 절대 주소 쓰시면 되시겠고 답을 밑으로도 한번 끌고 옆으로도 한번 끌고 이걸 그러니까 계산을 2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끌어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의 혼합 주소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어렵나요? 여러분들 요 예시만 조금 한번 더 보세요. 한번 더 보셔갖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름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이름 상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합계.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계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혹시 요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합계 평균 이렇게. 그렇죠? 눌렀었을 때 여기다가 제가 합계라고 치게 되면 계산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 되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랬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름 정의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자동 채우기를 하더라도 계속 340이에요. 선생님, 왜요? 아까 제가 이름 정의한 거는 무슨 주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주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에 가보시게 되면 뭐가 있고요. 이름 관리자라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잘못됐으면 삭제도 하실 수 있고 편집도 하실 수 있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 정의하실 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블럭 잡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하게 되면 첫 행과 왼쪽 열 하셔갖고 이름 정의가 쭉 만들어져요. 자, 여기 한번 블럭 잡아볼까요? 뭐가 돼요? 필기. 여기가 블럭 잡아볼까요? 홍길동. 이렇게 블럭 잡아볼까요? 이름. 이해되시겠죠? 이 녀석은 자동으로 내가 영역에 따라서 왼쪽 열과 제일 첫 행을 기준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이름을 잡아주는 방식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름 정의 방식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나요? 작은 따옴표 쓰고 001 쓰고 난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뭐가 붙어요? 요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류, 추적 단추가 되는 거예요. 누르게 되면 요 녀석을 숫자로 변환할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없어지게 되고 000이 빠지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서 보여드려야겠죠. 자, 10, 20 이렇게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조금 더 해볼게요. 요렇게 블럭 잡을게요,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텍스트로 지정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오류가 안 뜹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기다가 제가 100을 입력하는 순간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이 녀석은 뭘로 숫자로 변환해야 되겠다. 요게 오류 추적 단추라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 에러 메시지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 더하기 요거 여러분들 숫자 더하기 문자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숫자 더하기 숫자는 개념상 맞지만 숫자 더하기 문자는 불가능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값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갖고 에러가 뜨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자, 수식의 또 다른 방법, 사용법은
원본값이 변경되면 결과값은 변동이 됩니다. 이건 컴마 2급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걸 80으로 바꾸는 순간 뒤에 있는 것도 알아서 바뀝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식과 관련돼서 조금 수업이 길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야지 여러분들 컴마 1급 따라오실 것 같아갖고 조금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길게 잡고 있는데 이런 거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수업을 따라오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 문제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D1셀을 선택한 창에서 수식 입력줄에 B 더하기 1을 선택하고 F9를 누르면 아까 고예시도 한번 보여드릴 걸. F9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블럭 잡고 여러분들 F9를 눌렀다는 얘기죠? 이렇게 F9를 눌렀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거의 계산값으로 수식이 변화가 되고 되돌릴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B1 더하기 C1이잖아요. B1 더하기 C1이면 두 개 값이 얼마예요? 500이죠? 계산값이 얼마로 표시된다고요? 500으로 표시된다고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i의 계산값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갖고 컴마 1급에서는 이 정도까지도 물어본다. 그걸 다룬 단축키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F9번 키다. 자, 다음 중 수식 작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셀 범위를 참조할 때 시작 셀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 범위로 하게 되면 콜론이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맞죠? 자,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시트 이름, 해당 워크시트의 이름에 사이 띄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맞죠? 예. 숫자, 한글, 영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특수문자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름 앞뒤로 뭐가 붙는다고요? 큰 따옴표가 붙어요.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가 붙어요. 그렇죠. 큰 따옴표 아니라 여러분들 요거 외따옴표라고 부르죠. 이거 어퍼스로피 S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여러분들? 예.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죠. 나머지 것도 볼게요. 수식 안에 숫자나 문자에는 글꼴 서식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수식에는 글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통화 이딴 기호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기본 수치값, 화폐 단위 이런 거 생략하고 그 수치값으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외부 참조를 하는 경우 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된다. 이게 아까 3차원 참조. 아까 3차원 참조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충분히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현재 작업 중인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 있는 모든 A2에 있는 셀의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sum. 이거는 나중에 함수 배울 때 우리 설명을 드릴게요. 합계를 구한다 이 뜻이에요. 시트 1에서 시트 3에 있는 A2. 그러면 시트 1에서 시트 3까지 있는 A2 다 되는 거 맞죠? 얘 동그라미. 자, 이 녀석은 시트 1, 2, A2에서 시트 3, A2까지 이런 범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그래갖고 답이 몇 번이다? 볼 것도 없이 2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는 수식이 됩니다. 수식이 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소 방식이 아니에요. 자, 나머지 거 볼까요? 콤마로 들어가죠, 콤마로. 시트 1에 A2, 시트 2에 A2. 그럼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콤마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더라도 이거는 같은 의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런 다음에 D1셀에 숫자를 입력한 후 여기에 이거 아까 오류 추적 표시죠? 네, 오류 추적 단추가 표시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류 검사 규칙으로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이 수식이 아니라 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난다. 동그라미죠? 자, 숫자를 셀에 입력한 후 텍스트 서식을 지정한 경우에도 나타납니까?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에요. 텍스트 서식을 지정하고 숫자를 쓰게 되면 나타나는 건 맞지만 이미 입력된 상태를 텍스트로 바꾸면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 오류 추적 단추를 눌러갖고 숫자로 변환하게 되면 아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보여드렸었죠? 텍스트 서식이 지정된 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나타난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2번이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중 C1셀에 이렇게 입력할 경우 발생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C1셀에 는 해갖고 A1이면 여기죠? 더하기 B1이면 여기죠? C1이면 여러분들 여기죠? 자기 위치를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결과값을 원하는 셀의 위치지 수식의 자료로서 사용될 위치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뭐가 나타난다고? 순환 참조 경고가 나타난다고. 그래갖고 이게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중 수식에서 발생하는 각 오류에 대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백이죠? 그럼 여러분들 공백 언제 나타나요? 교차하는 셀이 없으면 공백이 되죠. 그렇죠? 배열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 수필이나 CALC 이런 것들은 우리 배열 수식에서 배워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이런 배열 수식과 관련돼 있는 오류는 아니잖아요. 답은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몇 번? 1번. 나머지 거 잘못된 인수, 그런 다음에 잘못된 숫자 값이 포함되면 넘버, 그런 다음에 아주 큰 숫자가 답으로 나타나면 이름이 잘못되어 있으면 네임. 그렇죠? 그리고 값은 잘못된 피연산자, 그렇죠? 밸류, 넘버, 네임. 요 정도는 기억하셔라. 어떠셨나요? 좀 헷갈리실까요? 이 파트가 완벽하게 이해되셔야지만 여러분들 커말 1급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주소, 앞으로 저하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주소의 사용법, 앞으로의 수업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수식 개념 설명드렸고 35강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수식을 발전시킨 함수식 파트 1 수학 함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고 조금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셔갖고 커말 1급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요 파트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엑셀 켜놓으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고요. 커말 2급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강 함수 1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